아주 옛날 볼보는 후륜구동 베이스였고 최근에 출시된 내연기관 볼보가 다 전륜 베이스거든요. XC90마저도. 하지만 이 차는 후륜구동 베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스포츠성이 다른 해치백들 전기차보다 훨씬 더 강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키라이드입니다. 볼보에서 새로 나온 전기차인 EX30을 시승해 볼 겁니다.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차고요. 사이즈는 EV3급의 약간 컴팩트한 전기차예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생긴 소형 전기차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모델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다 전륜 구동에 파워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 볼보 EX30은 우선 굉장히 누가 봐도 전륜 구동 자동차처럼 생겼지만 270마력 후륜 구동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자동차 후륜 구동의 경우 실내 공간에 있어서 후륜 구동이 좀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순수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플랫 플로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주행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살펴보면 버튼이 아예 없는 미니멀 디자인이고요. 비상등을 여기 터치로 켤 수 있는데 안전에 볼보잖아요. 또 안전에 있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리 비상등 버튼도 만들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데일리로 볼보를 타지만 제 차도 이런 화면이 있고 버튼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 신형 볼보 EX30은 다 터치입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있죠. 볼륨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위젯이 있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메뉴가 아래에 있고요. 미러랑 시트 조절하는 게 조금 특이한데, 미러는 요걸 눌러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정하고요. 핸들에 있는 요걸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요 사이드 미러나 이런 인테리어의 특성이 얼마 전에 타봤었던 폴스타 신형 모델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네요. 뒤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뒷자리로 왔는데요. 뒷자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EV3보다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이고, 지금 이 포지션이 제 키에 맞춘 포지션인데 그 뒤에 앉으면 무릎이 여기 의자에 닿아요. 의자가 푹신푹신해서 아예 이렇게 무릎을 대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무릎 자리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는 것 같고, 앞뒤로 창문은 둘 다 가운데 있고요. 올라가는 것 또한 원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이 큰 루프로 인해서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인테리어 보면 요새 전기차들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버튼들이 없고 시동 버튼도 없고 완전 미니멀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자리는 폴딩은 되지만 이렇게 뒤로 더 눕힐 수는 없는 구조고, 생각보다 이렇게 반드시 앉아야 되는 그런 구조네요. 패밀리카로 쓴다면 적응하기 나름이겠지만 전체적인 공간감이나 느껴지는 건 완벽한 4인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뒷자리가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들고, 초등학생, 중학생이나 키가 작은 어른들은 타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도어 손잡이도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죠. 아마 오늘 2시간 정도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알아볼 거지만 전체적인 첫 느낌은 이렇고요. 또 볼보가 시트가 굉장히 편하기로 유명한데 제 차 볼보도 시트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플래그십 모델처럼 막 엄청 좋은 가죽을 쓴 건 아니고 패브릭을 썼지만 이 앉았을 때 착자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오래쯤 주행을 해도 허리가 안 아프고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여기 운전자 동작 감지 카메라가 있어서 운전자 얼굴을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 해요. 그래서 뭐 졸거나 눈 깜빡임 속도가 많거나 이러면 차가 경고를 해준다고 하고, 녹화나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사운드바 디자인처럼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1040W의 출력을 낸다고 하네요. 1040W면 동급 대비 최고 출력이고, 볼보가 오디오랑 시트가 좋기로 유명한데 이 EX30도 시트와 오디오는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소형 SUV 같은 전기차는 운전을 했을 때 큰 재미를 느끼기 힘든데요. 이 차는 후륜 구동이라 주행감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제 차에는 없던 여러 가지 신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리아 볼보 시승 가자. 환영해요. 볼보와 함께 출발해봐요. 이미 목적지로 설정된 장소예요. 이렇게 좀 뭔가 똑똑한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테스트. 측면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아리아 조용히 해. 너무 세게 말했나? 그리고 이 요새 최신 전기차 특징이 시동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P에 있다가 브레이크 밟고 D로 가면 차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200마력대 정도 전륜구동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트랙션 컨트롤을 끄고 풀악셀을 하면 웬만하면 휠스핀이 납니다. 근데 확실히 이 트랙션 컨트롤을 모두 끈 상태여도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휠스핀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EX30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왔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풀옵션 모델인 울트라 옵션은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 지역에선 4,900만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김해에서는 4,715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운동 성능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천장은 이렇게 다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개방감은 좋은데 한여름에 좀 머리가 뜨겁긴 해요. 커버는 따로 없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대부분의 조작을 터치로 하는데 제가 데일리카로 볼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볼보가 이 터치 스크린이 꽤 괜찮아요. 거의 아이패드 하는 것처럼 터치가 오조작 없이 생각보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어봉을 한번 내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지고요. 여기 화면을 통해서 회생 제동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여기 화면을 보니까 운전에 집중하라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승차감 면에서는 이제 고속도로를 올릴 건데 이 차가 차의 사이즈에 비해서 꽤 큰 19인치 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멋진데 승차감이 어떨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저는 아직 적응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정차를 했거든요. 문을 열면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로 그냥 멀리 가면 문이 잠겨요. 저 같은 옛날 사람은 좀 적응하기 힘든데 요새 나오는 전기차들은 다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70마력대의 후륜구동 볼보 제로백을 찍고 싶지만 여긴 제한속도가 80입니다. 제로 80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 굉장히 빠른데요. 하마터면 과속을 할 뻔했는데 이 차의 제로백은 5초대예요. 5.2초인가 5.3초인가 그런데 지금 80까지 밟았는데 굉장히 빨리 나갔습니다. 스포츠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EV3와 크기랑 디자인이랑 이런 게 가격대도 약간 비싸서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EV3와. 근데 EV3는 전륜구동이에요. 차의 파워를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100% 다 쓰기 힘듭니다. 휠스핀이 꽤 잘 일어나요. 출력 대비 전륜구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의 파워를 100% 다 못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후륜구동은 드리프트도 되고요. 고속 코너링도 좋고 여러모로 전륜구동보다 훨씬 이점이 많은 구동 방식입니다. 왜냐면 볼보가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로 갈 거면 사실 이렇게 후륜구동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 차가 전륜구동으로 나왔다면 볼보의 이미지가 약간 프리미엄도 좀 애매해지고 운전 이런 성향도 확실히 완전 다른 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전기차라 후륜구동이 만들기 쉽다지만 원가면에서 더 저렴한 건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후륜구동이라는 건 뭔가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전륜구동차는 사실 막 제가 좋아하는 이런 랠리카 기질을 하려면 사이드도 하고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후륜구동이에요. 물론 해외에는 사륜구동, 트윈 모터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선 아마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후륜구동만 우선 출시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운전 질감이나 승차감 그리고 이런 코너링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성이 강하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 같습니다. 지금은 회생제동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켠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전기차 기준으로 따지면 아이페달까지는 아니고 한 레벨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운전하는데 거슬리지 않도록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아까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고속에서 좀 많이 밟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생제동을 껐을 때 브레이크 담력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껐을 때나 켰을 때나 제동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막말로 지금 이 사이즈의 전기차가 EV3, 아토3, 이 차도 EX30이고 BMW X1, 아우디 Q4 이트론 이 급의 전기차는 어차피 이 내장재도 그렇게 고급지지 않고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토3를 3천 초반에 사서 평생 놀림을 받느니 1,000만원 더 주고 볼볼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도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지리 자동차의 E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지만 그래도 이 마크가 볼보잖아요. 폴스타도 사실 이 차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긴 한데 볼보 산하에 있던 고성능차 브랜드고 신생 전기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볼보는 사람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브랜드고 중국 생산인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중국 차들을 살 바에는 이 차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구매일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데일리카로 타고 있는 볼보 S90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물론 그 차의 연구 개발이나 설계, 마지막 검수 이런 거는 스웨덴 사람이 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볼보는 그렇게 중국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볼보는 중국 생산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좀 놀림 받는 거 빼고는 크게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소재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냥 볼보예요. 승차감도 데일리카나 패밀리카로 쓰기에 무난하고 편안한 승차감이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는 볼보는 모두 다 최고 속도가 180km쯤에 리미트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시승을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 60km 정도 주행을 해본 결과 고속 안정 주행성이나 브레이크, 가속력, 랠리카 기질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전부 다 합격을 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런 소형 SUV 해치백 스타일의 디자인에 후륜구동이 기본으로 있다는 건 거의 옛날 BMW 1시리즈급의 충격입니다. 보통 이런 소형 전기차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전륜구동으로 많이 출시가 되는데, 현대기아도 보면 EV3나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이런 약간 저가형 라인들은 전부 다 전륜구동 베이스죠. 그리고 아이오닉 5 정도 돼야 후륜구동 기반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볼보 EX30은 엔트리 전기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이 기본입니다. 아마 이 차도 사륜구동이 나올 텐데 아직은 출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후륜구동으로 우선 출시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추후에 아마 사륜구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륜구동이면 정말 가격은 좀 더 비싸져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도 300마력, 400마력대가 될 것 같고, 그 사륜 전기차의 토크감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후륜구동이지만 그래도 전륜구동형 전기차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운전도 재미있고, 그냥 직진만 해도 후륜구동차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전륜구동의 기분 나쁜 토크 스티어와 흡사한 그 전기차들의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충전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속도가 제일 잘 나오는 배터리 한 17% 정도 있고요. 충전 속도를 한번 볼게요. 충전잭은 뒤에 있는 타입이고요. 여기는 제법 급속 충전기처럼 생겼죠. 킬로와트당 500원, 2,000원만 충전을 해볼게요. 네, 이제 충전이 시작될 텐데요. 속도를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EX30의 전체적인 디자인입니다. 꽤 작고 귀엽고 그냥 딱 EV3랑 비슷한 크기예요. 충전 속도가 아마 차 안에 나올 거거든요. 아직 좀 느리네요. 60, 78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이 최선인가? 이 충전기의 스펙을 보면 차량 요청 전력이 79네요. 더 빨리 못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는 여기 따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급속 충전기라 꽤 좋은 걸 텐데 지금 80 나오고 있고요. 크게 의미가 없는 테스트였네요. 프렁크를 안 봤습니다. 프렁크가 제법 아담합니다. 여기는 냉각수. 그래도 꼬챙이 타입이 아니네요. 레치도 2개고요. 볼보 모델은 다 2개가 달려있죠. 이거는 상당히 아담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 EX30의 모든 색상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보의 새로 나온 전기차 EX30이었습니다. 저 같은 전기차 초보는 적응이 안 되네요. 도착을 했는데 시동 버튼이 따로 없어서 내리면 끝나는 거라니 되게 편한데요. 빨리 문을 잠그고 싶을 때는 이걸로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네요. 뒤에는 센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색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저만 약간 선택받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는 것 같고, 흰색이 있고요, 쥐색도 있고요. 이 색깔이 개인적으로 좀 예쁜데 약간 하늘색입니다. 이게 스웨덴의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색깔이 지금 흰색, 요 하늘색, 쥐색, 선택받은 자가 타는 블랙이 있죠. 역시 차는 블랙이죠. 제 볼보도 블랙입니다. 단점 발견. 락하는 게 운전석에는 있고 조수석에는 없네요. 근데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알아서 문이 잠기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볼보 EX30의 장거리 주행을 통해서 이 차가 가진 특징과 그런 기질들을 알아보았습니다.